2024년 7월 12일 경제뉴스. 경제월이 일하는 40대, 21년 만에 최저. 40대 경제활동 인구가 634만 7천 명으로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주축인 40대 인구 감소로 인해 기업들은 일손 부족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고숙련 인력이 부족합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제 전반에 걸친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노인의 경제 참여를 늘리고 외국인 고숙련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미국 물가 상승 둔화. 9월 금리 인하론 확산.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깜박이. 지난 6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아 3.0%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금리 인하 장애물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밝혔으며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물가 둔화와 함께 내수 부진 해결을 위한 금리 인하가 예상됩니다. 반도체 대박 대만. 4년 뒤 100만 장자 37만 명 껑충. 대만은 반도체와 AI 산업의 호황으로 2028년까지 100만 장자 수가 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세계 최고 증가율입니다. 한국도 100만 장자 수가 27% 증가해 164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반면 영국과 네덜란드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100만 장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 장자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지역별 경제 정책과 산업 호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잠실별내 27분. 8호선 연장선 내달 10일 개통. 서울 지하철 8호선이 암사역에서 별내역까지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남양주와 서울 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별내선 구간에는 6개의 신규 역이 신설되며 기존 8호선 구간과 다양한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이 구간의 개통으로 철도 이용 시간이 약 17분 단축되어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OECD 한국 정년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 비자 완화해야. OECD는 한국의 급속한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과 외국인 고숙련 인력 유입을 권고했습니다. 40대 경제활동 인구가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제 허리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OECD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창용 차선 바꾸겠다 금리 인하 시사. OECD도 긴축 완화 권고. 한국은행이 1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으며 OECD는 올해 하반기 통화정책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물가 둔화와 내수 부진 해결을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에서 향후 몇 달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PI 3개월 연속 둔화. 파월 인플레 2% 안 기다릴 수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개월 연속 둔화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이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주요 지수들이 상승했습니다. 파월 비둘기 발언에 코스피 연고점 경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인해 국내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2,900 밑까지 올랐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중국 탈북자는 난민 아냐? 한국 정부 보호 권고 거부.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을 불법 입국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 정례 검토에서 한국과 체코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탈북민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줍니다. 총선 끝나자 급좌 토사구팽. 마크롱, 중도와 연정 두 번째 도박.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총선 이후 극좌 세력과 결별하고 중도 세력과 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 세력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 정치권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극좌와 극우를 배제한 공화당 세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정을 구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절친, 클루니도 등 돌려. 내가 알던 바이든 아냐. 고령에 따른 인지력 저하 논란 등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우군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과 배우 조지 클루니 등이 사퇴를 촉구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74조 넘어 역대 두 번째. 올해 들어 5월까지 국가 재정 적자가 74조 원을 넘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법인세 수입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국가 채무는 1146조 원에 달하며 정부는 재정 적자 확대 추세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상반기 재정 적자 규모가 목표치의 8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박해 품는다. 스마트 머신, 미래 사업 탄력. 두산그룹이 두산 바켓을 인적 분할 후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하여 스마트 머신 부문을 강화합니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두산은 클린에너지, 스마트 머신, 반도체 첨단 소재 등 3대 부문으로 사업을 재편할 계획입니다.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틱스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룹의 핵심 사업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LG 고급가전 36%가 구독.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성과. LG전자의 고급가전 구독 서비스가 전체 판매의 36%를 차지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구독 서비스는 가전 수요 회복의 돌파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LG전자의 생활가전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AI 기반 B2B 사업과 웹OS 광고 콘텐츠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MW, 국내 수입차 1위. 벤츠와 격차 더 벌려. BMW가 올해 상반기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BMW는 순수 전기차 판매량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앞섰으며 신차 출시와 전기차 판매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BMW의 상반기 판매량은 35,130대로 메르세데스 벤츠는 30,011대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아이폰서 삼성페이 사용 가능할 듯. 애플이 유럽연합의 압박에 따라 아이폰의 비접촉식 결제 기술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유럽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삼성페이와 구글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유럽 경제지역 30개국에서 적용될 예정이며 애플은 이달 25일까지 시정안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향후 10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질차원연구원 울진서 첫 리튬 발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경북 울진과 충북 단양에서 리튬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매장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리튬 함량이 낮고 시추가 어려워 개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연구원은 이번 탐사를 통해 국내 리튬 자원의 개발 잠재성을 확인했으며 이는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TSMC발 훈풍회. 하이닉스도 시총 200조 청신호. TSMC의 6월 매출 발표 이후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하며 시가총액 200조 원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가격 회복과 차세대 HBM3 제품의 협력 강화로 2분기 영업이익이 최대 5.6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지속되면서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시프트업 상장 첫날 게임사 시총 4위. 게임 개발사 시프트업이 상장 첫날 주가가 18% 오르며 시가총액 4위에 올랐습니다. 장중 한때 NC소프트를 추월하기도 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4위에 안착했습니다. 시프트업은 승리의 여신 니케 등의 인기 게임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공개 과정에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금리 인하 눈앞. 채권 투자 시대 온다. 리처드 클레리다 핀코 글로벌 경제고문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며 채권 투자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연준이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질의 높은 수익률을 가진 채권 투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근접하면서 채권 시장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